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본서 357페이지 02번에 양도소 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특별 공제예요. 자, 여러분, 별표시 하시고, 이 장특공제가 독립한 문제로 최근에 지금 안 나왔는데, 계속 개정 내용이, 중요한 개정 내용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한 문제로 이제 30일의 시험은 나올 가능성도 또 높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이쪽에 우리가 계산 구조 속에서 이게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양도세 계산 가, 필, 차, 그 다음에 뭡니까? 읊어보세요. 장, 그 다음에 소요, 그 다음에 기, 과입니다. 그랬을 때 가필, 차장, 소, 기, 과 이렇게 해서 양도수 과세표준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양도책 우리가 계산했어요. 특히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봤고요. 그 다음에 차장, 장기 보유금액을 양도책에서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떤 거냐? 공제 취지는요, 그냥 기초과정에서는 제가 11월 12월 달에 길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국가적 입장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부동산은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가요? 단기 보유하는 게 좋은가요? 물어보니까 단기요 이렇게 했잖아요. 단기 그러면 대개 양도세에서는 1년 이내를 의미하고 장기 그러면 대개 3년 이상을 의미하는데 단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요.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양도소득세는 전체 세수 중에서 그 길부입니다. 자, 양도소득세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단기 보유하다 보면 뭐 이런 문제에서 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1억에 샀어요? 이거 얼마 있다가 한두 달 만에 팔면서 손해보고 안 팔겠죠? 얹어서 팔어. 또 산 사람이 한두 달 만에 얹어서 팔어.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거품이 팍 꺼지면 나라 전체가 절단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10억 하던 아파트가 5억으로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몇 개월 만에, 자 1년 만에. 그러면 여러분들 자산이 반으로 줄어든 거니까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은행도 부실화되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 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러면 자, 장기 보유등재 공제 취지는 제가 오늘은 요 정도만 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교재를 보시면 공제 대상이요. 장특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의의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적용 대상입니다. 장기 보유등재 대상은 토지 건물로서 밑줄입니다. 쭉 등기되고요. 보유기한이 몇 년이요?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인데 가로가 중요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었어요. 종전주택이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다 때려 부시고 뭘 받냐면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가 됐다는 건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요, 입주권을 갖고 있다 팔 때는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조합원 입주권을 근데 대상으로 추가했느냐? 자,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한 이유는 이거예요.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종전 때려부신 이 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이 주택의 옛날 취득한 가격, 이번에 판 가격, 그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자, 장특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 조합원 입주권만 말하는 거지. 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는 거 꼭 나중에 확인하셔야 돼요. 포함 제외.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장특공제 대상이긴 한데 얘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원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358
288페이지요. 양가로 3번 적용 배제 대상을 봅니다. 장특공제 대상은요, 반드시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지, 해외 국외 자산 양도했을 때는 장특공제를 안 해줍니다. 국외 자산은. 여러분, 장특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사람들이 단기 보유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공제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외 자산 안 돼요. 자, 국내 자산 양도만 됩니다. 시험에서 국외 소지하는 자산의 장기 보유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아니고 국외재산 애초에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동그라미 2번 반드시요 등기하고 양도해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배제합니다. 또 동그라미 3번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안 해줘요. 토지 건물은 반드시 몇 년? 3년 이상 보여야 됩니다. 부동산. 그래서 장특공제 문제 풀 때는 항상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과 5번은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동그라미 5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권리지. 근데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 등을 계산할 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1주세대가 1주택 있고 1조합 입주권이 있으면 몇 주택으로? 2주택으로. 이렇게 주택수 계산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이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있죠? 이것도 역시 배제됩니다. 근데 왜 동그라미 4번에 2주택과 6번 3주택 이상 이렇게 구별해 놨냐고요? 그냥 2주택 이상 제외 이렇게 해놓지 않고 왜 구별해 놨냐면 우리가 나중에 뒤에 기본세에 나오는데 양도세 세율 부분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과 3주택은 요건이 좀 달라요. 3주택의 요건 있고 또 2주택의 요건이 좀 있어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해 놓은 거예요. 자,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는 그냥 1세대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유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를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7번도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면 배제됩니다. 다만 거기 T표시를 보니까 위 동그라미 4부터 7의 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이렇게 적용, 즉 배제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건 뭐 실무적인 거고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묻지는 않고요. 기간까지는. 다만 요번에 부동산 작년 2019년 12월 16일 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되는데 그 대책에 의하면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올해 작년 2017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이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때는 그때는 장특공제 배제하지 않고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인데도 공제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세율도 중과세를 배제합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인데 몇 년 보유했을 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이렇게 장특공제 이런 거 이거 한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다주택인데 몇 년을 보유했어야 된다고요?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일 때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때는 요 주택은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세율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언제 양도해야 되냐면 2019년 12월 17일부터 요게 이제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를 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다주택은 10년 이상 보유주택일 때는 이렇게 장특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 중과세를 정도 배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게 이제 이번에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나온 내용인데 요 교재는 지금 반영이 미처 못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참고적으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서 요것을 물어볼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이건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알아둡니다.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중요하니까, 실생활에서는 중요하니까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예, 거기 표 있잖아요. 적용 대상과 배제 대상, 이 표에다가 별표시 큼지막하게 해놓고 반드시 장특공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적용 대상과 배제 대상,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 소유하는 자산만 되지 국외 소지 자산 안 돼요.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한 다음 배제돼요.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자산은 배제돼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그 이외 자산은 안 돼요.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은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만 배제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그 꽃표시 보니까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이외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밑줄이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를 배제한다면 틀려요.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맨 아래 양가로 4번 공제, 어떻게 장특공제를 공제해 주느냐. 장기 보유통제 금액은 양도 차익에다가요. 가필 차장이잖아요. 양도 차익에서 공제되는 거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양도 소득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양도 가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땡입니다. 양도 차익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세요. 양도 차익이 차장소인데요. 자, 양도 차익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장기 보유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만약에 어떤 토지나 건물인데 이게 만약에 5년 보유했다 그러면 이제 이후 10% 공제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고 양도차익 1억에 10%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래서 장기 보유통제액은 1,000만 원이고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1,000만 원 빼니까 얼마?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통제액은 양도 이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5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59페이지 그 표만 보세요. 그 본문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 표만 맛배기로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을 자산은요,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자산은 보유 연수에 거기 표 아래에 꽃표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유 연수에 몇 프로씩 공제를 이용하느냐? 2%씩이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이고요. 2년만 보유해도 양도세 비과세인데 장특공제는 3년 보유해야 된다며요. 예. 그럼 1세대 1주택이고 3년을 보유했는데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어떤 거요? 고가주택 같은 거 비과세 배제되잖아요. 등등 여러 가지 요건을 못 갖춘 1세대 1주택이고 3년 보유했는데도 거주 요건을 못 갖춘 주택이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이고 3년 보유는 했어. 근데 2년 거주를 못했어. 그러면 1세대 1주택인데도 과세가 되잖아요. 이렇게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애들은 고가주택 등등 이런 애들은 장특공제를 완창해줘요. 보유연수 몇 프로씩? 8%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 2%씩이니까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이 보유연수 2% 곱하니까 20%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이면 몇 프로까지? 30%까지 6에서 30%까지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해서 공제를 정해줍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 1주택 고가주택은 왕창해줘요.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8%씩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양도차익 24%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10년 이상이면 하면 15년이든 12년이든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똑같아요. 몇 프로? 80%까지 장특공제를 공제해 줍니다. 24에서 80%요. 거기 참고 1세대 1주택 2020년 1월 1일 시행 요걸 보겠습니다. 24에서 80%까지 장특공제를 확대 적용을 받는 이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 1주택을 그 아래줄 끝에 보유하고 보유하는 여기 비출이에요. 몇 년?
보유한 중 거주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4에서 80%까지 1세주택 장특공제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자, 거주 요건이 올해부터 추가됐어요. 그래서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도 해야 돼? 3년 그러니까 이상 보유도 해야 되지만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도 해야 돼? 2년 거주도 해야지만 이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2년 거주를 못했어요. 제가 1세주택인데요. 이게 거주는 못했고요. 그냥 보유만 3년 했어요. 그러면 확대 적용을 못 받으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 보유연수에 2% 적용하니까 2, 3은 6%만 적용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주권을 못 갖춘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일반적인 공제율 6에서 30%만 공제받아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올해부터는 이 1세대 1주택은 몇 년 거주까지 해야 된다? 2년 거주해야지만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360페이지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보지 않고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등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미등기 양도면 장독금을 배제한다 그랬죠? 네. 2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 보유등재가 적용된다. 토지 건물 자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네요? 그럼 받을 수 있고. 3번 1세대 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잖아요. 장특공제는 항상 몇 년 보여야 돼? 3년 이상 보여야 되고 1세대 주택 확대 적용받으려면 거주기간도 이제 몇 년? 2년 이상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유기간이 3년 안 됐기 때문에 3번 못 받습니다. 고가주택이어도. 4번 장기 보유등재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왜 제가 더럽게 양도 차익 계속 이러는지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아차 틀렸네 이렇게 해서 알게 돼요. 양도 가액도 아니고 양도 소득금액도 아니고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고. 5번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보유기간별 공제율. 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다가 공제율 몇 프로씩 적용해? 2%씩. 12년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4%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정답입니다. 자, 03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자, 우리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어떤 거냐? 여러분 보세요. 기본공제는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갑필, 차, 장, 소 양도소득금액 구했어요. 양도책에서 장특공제 공제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되는 게 뭐라고요? 기본공제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공제 대상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요. 먼저 360페이지 의의를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성격을 갖는다. 종합소득의 인적공제와의 형평성과 우리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인적공제가 있어요 등등 그것과의 형평성으로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기본공제를 해주고요.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데 양도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계산됐어요. 갑필 차장 소. 여기서 기본공제해서 과세표준금액을 구할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1년에 250이에요. 그러니까 과세표준금액 얼마가 돼? 빵.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적어도 양도소득금액은 250만원을 넘어야지 양도소득금액 250만원까지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면세점의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이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하며 별도의 공제 신청 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계산하면 돼요. 공제 대상 밑줄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밑줄짝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 미리 딱 말씀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 특히 잘 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자산의 종류 관계없습니다. 자,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국외자산 관계없습니다. 아까 장특공제는 국외자산 안 했잖아요. 배제됐죠. 기본공제는 국외자산도 국외 소재자산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자, 또 아까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이 주권만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 다 돼요. 양도자산. 그 다음에 또 아까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잖아요. 기본공제는 자 3년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6개월 보유했던 한 달 보유했던 다 받을 수 있어요. 보유기간 관계없고, 또 아까 장특공제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장특공제 배제했죠. 네, 기본공제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든 뭐든 좌우지간 하여튼 자 봅니다. 시험 지문에 미등기가 없는데 등기가 됐는데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배제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다시요. 양도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양가로 3번 공제액을 봅니다. 양도소 기능 고조에 대해서는 다음에 밑줄입니다.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에서 각각 연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별로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이 가필, 차장, 이걸 말합니다. 양도 소득금액별로 기본공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을 구별해서 기본공제 주냐. 361페이지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전부 합친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해줍니다. 동그라미 2번 주식, 출자지분 양도소득금액에서 얼마? 250 해줍니다.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해줍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부동산 등에서 250,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 이게 소득별로 각각 기본공제 250만 원 해줍니다. 공제 방법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요.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쭉 밑줄입니다. 그 감면 소득금액 외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순차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고유자뿐만 아니라 비고자 양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국내 국외재산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고 국내 자산과 국외재산을 구분해서 각각 연 250만을 공제합니다. 다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국내 국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해서 1년에 250만을 공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4번이요. 양도 자산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입니다. 얘는 소득을 3종류로 해서 구분해서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동그라미 5번이요. 연 250만 원을 공제하되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나왔어요. 기본공제 250, 과세표준 마이너스 50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양도소득금액 200이면 기본공제 얼마? 200. 자, 이런 식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 해가지고 제가 어떤 의미인지 기본공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본공제 어떻게 해주는 건다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란 사람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요때 건물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이 만약에 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등기는 다 됐다고 하고요. 자, 그럴 때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기본공제 갑은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자, 이거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해 줍니다. 먼저 건물에서 기본공제 받죠? 얼마요? 250만 원이요. 그러면 토지 양도 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것을 1년 얼마? 250만 원 해주니까요. 자, 그래서 토탈에서 250만 원만 받습니다. 그러면 또 보세요. 이번에 을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요때 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계산됐습니다. 기본공제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는 거니까 얼마? 2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의 기본공제는 250이니까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소멸입니다.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고요. 그럼 최종판. 병이란 사람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 소득이 예를 들어서 소득금액이 400만 원 계산됐습니다. 자, 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고요,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계산됐고요. 골프 회원권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계산됐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병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얼마? 자, 답이 보니까 얼핏 들어보니까 들리는 얘기들은 중구난방이시고 대부분의 분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겠다 이런 지금 심산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주식과 나머지 애들 소득금액은 구별해서 주식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받으니까 200이요. 골프연가인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특정 시설 이용용권, 기타 자산이잖아요. 얘네들 전부 합쳐가지고 얼마예요? 250이니까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에서 이미 받았으니까 골프용권 양도시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의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이런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국내와 국외를 구별합니다. 자,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데, 국내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 주식을 양도해서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 파생상품 양도해서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 계산됐습니다. 국외자산을 또 양도했는데, 부동산 등에서 소득금액이 1억 원, 주식에서 소득금액이 1억 원, 파생상품에서 소득금액이 1억 원입니다. 자, 등기는 다 됐고요. 자, 그러면 요건은 다 갖췄다고 하고, 기본공제 값은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부동산에서 250 받죠? 예. 주식과는 소득금액 구별해서 주식에서 기본공제 받죠? 예. 파생상품은 국내와 국외를 합산해서 얼마? 250만 원 받습니다. 국내와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국외에서 또 기본공제 받죠? 250이요. 자, 그 다음에 주식에서 얼마? 250. 그러니까 토탈에서 얼마요? 거기서는 1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파생상품만 국내 국외를 통합해서 250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볼 거고, 361페이지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표 별표시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쭉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기본공제는 하여튼 좌우지간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뭐 공동소유자산과 관련한 것들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격가지니까. 362페이지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필, 차상, 속익과 과세표 좀 구했습니다.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할 때 양도세 세율입니다.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 살짝만 보고 갈 거예요. 자, 362페이지 고개 들으시고 스트레칭 한번 또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오늘? 고개 한번 공들여서 스트레칭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늦게 한번 또 기록 깨네요. 기록 깨.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는데. 자, 고개를 드시고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아이고, 어깨도 돌리시고 여러분들. 자, 힘내시면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힘내시면서 양도세 세율입니다. 이제 양도세 산출세액은 양도세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구하는데요. 본문을 한번 볼게요. 362페이지. 고자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다음에 세율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여기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며, 취득세에서는 같은 취득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동일한 내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를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고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 등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70% 5% 범위 75% 범위 내에서 인하할 수 있고요. 자, 그 T표시를 보니까 양도세 세율은 등기 여부, 대상의 종류, 보유기간, 과세 표준금의 크기 등에 따라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도인세율이 적용된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래서 비누, 차등 비례세율의 비의 동그라미, 초과도인세율 누의 동그라미. 그래서 비누입니다. T표시 거기 조그만 글씨 나오죠? 비례세율, 도인세율 다 적용되고요. 자, 양가로 1번 표준세율 봅니다. 양도세 세율, 표준세율은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이 같이 가요. 여기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요. 동그라미 기억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 그러니까 분양권을 말하는 거예요.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보유기간 관계없이 자, 조정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조건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50%입니다. 1년 6개월 보유했어도 무조건 50%입니다. 니은번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요. 꽃표시를 보니까 다만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던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이 된다. 그럴 때는 50% 세율 무조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번, B번 이런 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무조건 50%는 아니고 조정상 지역 내 분양권 점유했을 때 50%인데 다만 예외가 있다. 363페이지 한번 눈으로 슬쩍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초과정이어서 이제 나중에 3, 4부터는 이제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미등기한다면 70%입니다. 최고세율 적용됩니다. 미등기한다면 최고세율 70%입니다.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50%입니다. 제가 이번에 3월달 전국모의사 문제 내면서 양도세 문제 중에서 미등기한도한 자산의 양도세 옳은 거 골라라 문제였어요.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70이 적용된다. X요. 미등기한도한 자산의 경우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70이 적용된다. 맞잖아요. 근데 이것도 못 골라내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이거 못 골라내면 안 되는데. 자, 이런 거 골라내야 됩니다. 미등기한도하면 몇 프로? 70%.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부터 42%까지 과표관 7단계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가 기본세율에다가 10%를 할증해. 그래서 16%부터 52%까지 7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 초과누진세율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흔히 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이라고 해요. 이 초과누진세율을 과세표준금액 1200만 원이 할 때 몇 프로? 6%. 이건 나중에 외워야 돼요. 과세표준금액 계산했더니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세율은 1000만 원 이니까 1200만 원이지 않으니까 6%. 그래서 1000만 원 6%니까 산출세액은 6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2%까지 7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됩니다. 이걸 기본세율이라고 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거기다 10%를 할증하기 때문에 16%부터 52%까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달라요. 일반 토지 건물과 달리 미등기한도에 따르면 70%고 등기됐다 그러면 세율이 낮습니다. 1년 미만일 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몇 프로? 40%입니다. 50%가 아니라는 거. 1년 이상만 보여도 얘는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내년부터입니다. 지금 상관없어요. 364페이지 동그라미 3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주택이나 3주택은요 할증해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표를 바로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조정상 지역 내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이 2주택이다. 그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 몇 프로? 10% 할증하고요. 16에서 52%까지. 근데 디귿 리을을 읽어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도 몇 프로 할증해? 20%. 그래서 26에서 62%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제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하고요. 그래서 참고 다주택 보유 시 세율을 보니까 조정상적이 아닌 지역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무조건 6에서 42%예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만 기본세율의 10% 할증, 3주택 이상은 조정상 지역 내에서 2% 할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이점 비교되시죠?
조정상적이니 아닌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만 절 보세요. 다만 아까 한시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다주택자인데 2주택이나 3세대 이상자인데 그 양도하는 주택이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이다. 조정상 지역 내에서. 그러면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고 이 중과세율 10% 20% 할증하는 중과세율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언제까지 팔아야 돼?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은 확대 적용을 하지 할증과세, 즉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은 눈으로 한번 보시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세요. 됐습니다. 365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27회 때 문제, 27회 문제인데 한번 맛보기를 볼까요?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자,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여도 뭐라고요? 6에서 42%입니다. 4%가 아니라 1년 이상만 보여도. 1년 미만일 때 4%지.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42%입니다. 틀렸고. 2번,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수율입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6에서 42%고. 3번, 쉽게 보유한 상가 건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이면 몇 프로라고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50%요. 맞네요?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50%고. 4번 6개월 보유한 1주택. 자, 주택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라고요? 40%입니다. 40%고. 100분의 40이 되고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뭐예요? 40%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덜 외워져서 헷갈리는 분들은 어려울 거 없어요. 나중에 안 외우고는 못 빼기예요. 다 외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다 도와드릴 거고, 오늘은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양도세 세율을 스프로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다 안 봐요. 쭉 넘어갑니다. 1세 2주택, 3주택 해당 주택이 어떤 건지, 중과대상 주택, 범위, 비상무토지 쭉 나오는데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시다 보면 373페이지 미등기 양도했어요.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자고 미등기 양도했을 때 불이익사항만 한번 보고 갈게요. 미등기 양도에 관한 것도 29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었는데, 미등기 양도 시 불이익이야. 미등기 양도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거. 민법에서 중간생략 등이 생각하시면 되죠. 등기하지 않고 싹 파는 거예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동그라미 1번 비과세 밑줄이요. 또 조세 특례전법상의 감면 적용 배제합니다. 2번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합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다 배제하고. 3번 최고세율 70%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4번 필요금 계산 공제 불이익. 자, 양도책 계산할 때 추계 방법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매가만기를 적용해.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금 계산 공제를 적용할 때 등기된 토지 건물은 3%를 적용하는데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0.3% 적용한다 밑줄이야. 그러니까 배제하는 건 아니고 0.3% 불이익은 있습니다. 즉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경우에도 필요금 계산 공제는 불이익은 있지만 전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 의지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지하는 건데요.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 시 불이익사항 알아두고요. 06번 양도수 금액 계산 특례는 지금 배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진짜 심화해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쭉 넘어갑니다. 378페이지 제7절 양도세 납세 절차입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별표 3개 합니다. 자, 여러분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 및 납세지인데, 개요는 읽어보면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한다는 얘기가 쭉 나와요. 읽어보시는 거고요. 세 번째 줄 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은 개요에서 세 번째 줄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보고. 납세지요. 거주의 양도세 납세지는 밑줄입니다.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주소지. 378페이지 양가로 2번 납세지 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주소지고, 주소지 없을 때는 어디고? 거소지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고자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국내 사업장 소유지 이런 것들. 하여튼 양도 물건 소지지가 아니라 고지할 때는 어디다? 주소지라는 거. 국세는 주소지요. 379페이지 02번에 양도소 과세 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380페이지에 양도소 과세 표준 확정신고 납부가 나옵니다. 이거는 시험에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 매년 나옵니다. 무조건. 거의 매년 그냥. 안 나오는 해가 이상한 거고 거의 매년 나옵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제7절 합세절차 별표 3개고, 먼저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건지 비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녀 수강생이 같이 앉은 자리가 없네.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중년에 남녀 수강생이 짝이 돼서 같이 앉아 있으면 제가 갑자기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물어보면 깜짝 놀라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빨개져가지고 아무 관계 아닌데요 그러면서 주변을 보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 관계가 아닌 게 아니라 동문수학하는 짝이라고, 제가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합격해야 되는, 또 실무에 나가서도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는 짝이다, 소중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예, 그렇는데. 하여튼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정신고 납부부터 봅니다. 개요요. 379페이지입니다. 양도소 과세 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고유자가 양도소 과세 표준을 예정신고 기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양가로 2번 예정신고 신고 의무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납세무자고요. 2번 밑줄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적용한다. 양도 차익 계산했더니 1억, 빵이에요, 빵. 없어요. 1억에 사는데 1억에 팔아요. 또는 마이너스예요. 그런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적용합니다. 시험에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3번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 마찬가지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건 갖추면. 자, 양가로 2번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되는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예정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그럼 절 보실래요, 여러분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생일을 주로 물어보고 그랬는데, 생일이 언제예요? 예? 10월 10일? 자, 보세요. 부동산을 10월 10일 날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금방 보니까 언제란 얘기예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에요. 달의 말일입니다. 달의 말일이요. 분기가 아니라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요? 12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자기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다 예정신고 기한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인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계약, 여기부터 유치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 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인데요. 토지를 양도합니다. 취득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 전에 대금 완납 때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청산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냐 그랬는데, 언제라고 금방 봤어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만약에 2020년 4월 10일이에요. 허가일이 5월 4일이에요.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된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이네. 이거 아닙니다. 왜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이네 이렇게 안 하냐면요. 자, 성질 급한 사람이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을 한다 그러면 4월 11일 날 양도세 신고 납부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허가를 못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 못 받으면 다 꽝되잖아요. 그 양도세 낸 거 돌려주고 돌려받고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에 속하는 말부터 2개월에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 참고적으로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되면 요거는 허가받아서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돼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돼 허가에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유효하게 된 다음에, 허가 후 대금 청산돼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주식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주식은 출자지분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양도할 때마다 신고하라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몰아서 합니다. 그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요, 분기가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 며칠 전 화요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음력으로 해가지고 음력 1월 25일 날 지난 화요일 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며칠이었더라? 하여튼 2월 하여튼 12일 날 만약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입니까? 상반기 말일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이 됩니다. 8월 31일. 주식 출자지분은 몰아서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로 몰아서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분기 아니라는 거. 분기였다 개정된 거고요. 3번 부담보증의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 아까 부담보증의 양도소득세 배웠죠?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한테 뭐가 부과됐어요? 양도소득세 부과됐잖아요. 그때는 그 양도일에 속한 달이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다른 거는 다 2개월인데 얘만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올 줄 알고 여러 개 강조하고, 다른 교수님들도 정모의사 타사 볼 때 막 출제하는 교수님마다 출제를 하는데 안 나왔어. 진짜. 몇 개월 내 부담보증에는 3개월. 양도일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얘만 특이하니까. 그 다음에 예정신고 산출세 계산 전혀 눈길 지금 주지 말고요. 넘어갑니다. 380페이지 양가로 5번이요.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한 경우. 올해 개정세법이 들어있으니까 잘 봅니다. 양도소득세요. 납세무자가 예정신고기한 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그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어떻게 가산세 적용되느냐?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무신고 납부세액, 부정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40, 과소신고 납부세액 10%, 부정과소신고는 하여튼 40% 기억하고, 이렇게 A와 B 합치는 거지만, 자 이렇게 해서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은 가산세입니다. 이제 납부불성 가산세가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 1일 얼마? 1만 분의 2.5니까 0.025%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불성 가산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불성 가산세 깔고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고유세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1일 0.025%로 납부지연 가산세. 고리소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납부기한 딱 지나면 3% 깔아요. 납부지연 가산세. 근데 양도세는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의무 위반한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있죠? 요거 다음에, 요거는 다음에 이따가 설명드리고, 자, 03번 양도소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를 봅니다. 이거 다음에 설명드리고, 확정신고 납부요. 개요 봅니다. 380페이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고유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기간에 납세한 세무자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381페이지 봅니다. 납세무자 1번 읽어보시고 2번이요. 밑줄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적용합니다. 아까 양도차기였거나 양도차손인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적용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 금액이 있는 때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땡, 할 필요 없다 땡, 생략할 수 없다 땡입니다. 반드시 보다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간을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 금액이 든 고지자는 그 양도소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에 미줄입니다.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간으로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원칙 예외 딱 읽어봅니다. 설명 다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2번이 또 중요합니다. 확정신고 생략이요. 자, 밑줄입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기억법만 제가 맨날 설명드렸는데 이게 시험에 29회 때 나왔어요. 기억법만 밑줄입니다. 당해연도 누진세율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요. 자, 어떤 건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읽은 얘기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보시면 갑이라는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요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 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습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해야 돼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또 해요? 서로 귀찮게.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밑줄 긋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보세요. 이번에는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5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인세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은 전부 다 양도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입니다. 이게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보세요.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처음에 과세표준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받았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자,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습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 다음 연도 확정신고 또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져서 세금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하지 않고요, 그냥 5천으로만 예정신고를 했어요. 합산하면 세금 달라지는 이런 경우인데, 이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양가로 4번이요. 확정신고 납부의 불이행의 경우 가산세, 동그라미 1번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신고불성신고 가산세 40, 20, 10%. 자,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 1일 0.02요. 똑같아요. 다만 동그라미 2번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환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의 한정에서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안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의 한정에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짝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이미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의 한정에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은. 표정이 어두워지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넘어갑니다. 382페이지 예제 문제, 여러분요.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최근 문제로 볼까요? 그러면 2번 문제를,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니까요.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2020년 3월 15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2020년 6월 15일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일이 속한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해야 돼? 5월 31일이지. 5월 31일이지.
자, 2번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납부세 공제 산출세액이 10% 적용된다는데, 옛날에는 예정신고는 안 해도 되는데 임의적인 건데 하게 되면 세공제 혜택을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정신고는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예요. 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요거 세공제 혜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세공제 이런 거 없다는 거. 3번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가 부과된다는 거 틀렸습니다. 4번이요. 예정신고 납부할 때 납부할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양도세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율로 한다. 가, 필, 차 양도차익에서 장, 소, 기 하니까 과세표 중과하고 여기다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뭐로 한다? 산출세율로 한다. 그잖아요. 가필상 수익 알고 있는지. 5번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리 속한 연도에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까? 아닙니다. 다음 연도 언제입니까?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2번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고 그 383페이지 물납 분할납부인데, 양도세는 물납 돼야 한대요?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돼? 상속세만 허용되지 종부세, 양도세 물납 안 돼요. 아무리 고시도 넘어가면 안 되고. 분할납부 봅니다. 고자로서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에 따라 밑줄입니다. 납부할세 각각 1천만 원 초과하는 자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재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250초과, 250초과. 종부세 분할납부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입니다. 둘 다 250초과. 재산세, 종부세는. 근데 양도세만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아우, 재산세, 종부세는 우리 집 이게 500이었다 250으로 다 바뀌었는데, 우리 집 재산세, 종부세 250만 원 이제 반으로 줄었으니까 넘게 내고 있는 분 윙크 해달라고 그랬는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250만 원 넘게 내기도 어려운데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습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납부할세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전반이고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요거 디귿번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 종부세는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얼마요?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제가 핵심 요약 정리 나눠드린 표에 여러분들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분할 납부 비교가 다 돼 있어요. 나중에 또 비교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읽어보시고, 양도세, 부가세. 양도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 부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양도세는 감면받은 경우에 감면세액 20% 뭐가 부과돼?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감면이 있을 때만 농특세입니다. 결정경정 징수환급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심화과정에서 보고요. 385페이지입니다.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것도 오늘은 간단하게만 보고 자세한 것은 심화과정에서 봅니다.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요. 양가로 2번을 바로 보겠습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 우리나라의 주소고소 둔 고유자만이 국외재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비고자 당연히 납세의무 없고 5년 미만 주소고소 둔 고자도 국외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만. 그래서 표를 보니까 별 표시합니다. 딱 보이죠? 국내재산 양도 시에는 비고자도 마돈나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 팔았다. 당연히 마돈나도 납세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과세랍니다. 근데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는 비고자는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토지를 팔았을 때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비고자는 당연히 납세의무 없고,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자도 5년 이상 주소고소 둔 고자만이 납세의무 있지, 3년 주소고소 둔 자는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4년 안 돼요? 5년 이상 해야 됩니다. 3년으로 바꾸는데 아니고 국외재산 양도 시에는 3년 아니고 몇 년? 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다음 심화 과정에서요, 국내 재산과 국외재산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여러분, 아이고 제 기록 깼어요, 어떡하지? 근데 어차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좀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1월, 2월이 이렇게 시간이 겨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린 말이 있죠. 때로는 공부가 안 되고 또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약해지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아셨죠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이 묵묵히 시험장 갈 때까지 이번에 돌아보면 다 까먹은 것 같고 배운 게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이요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순환에 또 보시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을 조금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좀 길어지게 돼서 복습은 여러분들이 오늘 자 요거 한 가지 기억하면서 쭉 복습합니다. 자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양도세 과세 표준금액을 구한다? 가, 필, 차, 장, 소, 기 구합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세액 구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르고. 양도책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건데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추계 방법으로 정하는데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입니다.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일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일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일정 경정합니다.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하는데 다만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실지 수가한 걸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배웠습니다. 그죠?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도장비용 같은 거. 그러면 소송 화해비용이든 감가상각비이든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계획이든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공제, 제외합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서 공제 뺍니다. 이런 것들 등등 또 증빙서류를 갖춰야 되고요. 근데 최근에는 또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같은 거 꼭 수치 보관 안 하더라도 계좌이체 자료 같은 송금 금융거래 계좌 자료 있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에서 장득공제는 국내에 소지하는 국외에서 안 돼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국외에서는 안 돼요. 미등기 배제돼요. 3년 미만 보유한 배제돼요.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만 대상이지 그러니까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대상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사업용 토지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별 공제를 적용하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세 2%씩 적용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 2, 3은 6, 15년 이상이면 30%까지 2%씩 해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보유연세 8%씩 적용해서 양도차익의 24%부터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해줍니다. 근데 이거 24에서 80%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으려면 보유한정에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까지 해야지만 이런 확대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필 차량 소 구했습니다. 기본공제 공제에서 과세 표준인데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자산의 종류, 보유한, 국외자산 뭐 관계없습니다. 싹 다 깔아줍니다. 소득별로 각각 1년에 얼마? 250만 원씩 공제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을 기타로 산 이거 전부 합친 것으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구했습니다. 곱하기 세율입니다. 양도세 세율은요,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양도세는 대상의 종류, 보유기간, 과표 크기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미등기 양도했을 때 양도세 세율은 최고 세율 몇 프로? 70%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요. 다 오늘 봤지만 양도소득세 자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그러면 언제? 허가일로부터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허가에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에. 자 주식 출자 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냅니다. 그죠? 아닙니다. 분기 아니고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냅니다.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내에 자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반드시 예정신고 해야 하는 거지 할 필요 없다 생각할 수 다 틀립니다. 해야 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그 과세기간에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점들 확정신고,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 율용 대상 자산 같은 것을 여러 번 양도했을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양도세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인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고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1일 0.06%의 납부지원가산세 정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 됩니다.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기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내 분할납부입니다. 종부세만 6개월이에요. 분납기한이. 재산세, 양도세는 2개월 내 분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문제는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고소 등 고자만이 국외재산에 대한 납세 문제가 된다. 아셨죠 여러분? 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3, 4월 달에 씩씩하면서 다시 뵐 건데 1, 2월 달에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열강한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